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만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눌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대신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값비싼 강의나 복잡한 아침 루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 역시 수년 동안 제 마음속의 소음과 싸워왔습니다. 결코 조용해지지 않는 목소리,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갚는 생각,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정말 지치지 않으신가요? 매일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기분일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해도 그것은 마치 부러진 다리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느껴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 마음 그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의 근원으로 바로 다가가 당신의 삶 전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면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프로그래밍됩니다. 부모님, 친구, 학교, 사회, 모든 경험, 모든 상처, 모든 성공이 우리 안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그 코드는 버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심이라는 바이러스, 두려움이라는 무한 루프,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죠. 우리는 결과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려 하고 억지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소스 코드는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스템 깊숙이 들어가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외부 세계는 변할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운영체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도전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머릿속에 구축한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마음이 생산적인 마음이라고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 잠 부족을 노력의 증거인 양 자랑하곤 합니다.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하며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알아주길 기대하죠. 우리는 이 끊임없는 내면의 소음을 지성과 혼동하고 혼돈을 복잡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곱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일지 모릅니다. 이 소음은 강력한 마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부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수선한 방은 창의적인 천재가 일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물건에 계속 발이 걸려 넘어지며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감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자신의 집이 안식처가 아닌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곳은 당신이 삶의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그곳이 낡은 생각, 내일에 대한 걱정, 어제에 대한 후회 같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평화를 찾을 곳이 없습니다. 창문도 없는 분비는 방에 갇혀 문은 안에서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명료함을, 기쁨의 순간을 찾으려 하지만 공간이 너무 꽉 차 있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평화도, 명확한 사고도, 진정한 창의력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시끄럽고 분주한 마음에는 남은 공간이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해 현재를 위한 자리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는 이 소음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변함없고 광대하며 고요합니다. 구름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구름은 어둡고 폭풍우를 몰고 오지만 어떤 구름은 가볍고 솜털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구름을 멈추게 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의 의식이 바로 하늘이며 당신의 생각은 구름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구름과 동일시할 때 시작됩니다. 걱정이라는 먹구름을 보고 나는 걱정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그 구름에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그 구름에 올라타 그것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으로 당신을 데려가면 그 구름으로 갈아타고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상상으로 데려가면 또 다른 구름으로 뛰어듭니다. 평생을 이 구름에서 저 구름으로 옮겨다니며 마음속 날씨에 휘둘리다. 결국 당신 자신이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광대하고 평화로우며 고요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음은 그저 날씨일 뿐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안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고 불안 그 자체가 되는 대신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구나 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존재를 인정하되 안으로 초대의 차를 대접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오래전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을 기계가 아닌 정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관점입니다. 정원은 살아있고 유기적이며 인내와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저마다의 계절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언가가 자라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잡초가 돋아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본 부정적인 헤드라인, 길에서 낯선 사람이 던진 무례한 말, 갑자기 떠오른 잊혀진 기억, 건강이나 일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당신의 정원에 어떤 씨앗이 떨어질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씨앗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 세계 전체를 통제하려다 기진맥진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씨앗이 그곳에 심어졌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가꾸는 기술입니다.
질투나 분노, 불안감 같은 잡초가 나타났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잡초에 당신의 주의라는 물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집중이라는 햇빛과 감정적 에너지라는 비료를 주시겠습니까? 밤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 잡초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키우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 잡초가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당신 정원의 한 구석을 차지한 거대한 가시덤불이 되고 당신은 왜 당신의 마음이 이토록 불쾌한 장소가 되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잡초를 알아차립니다. 아, 질투라는 잡초가 있구나. 하지만 그저 내버려 둡니다. 물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키우고 싶은 꽃들에게로 주의를 돌립니다. 당신의 호흡으로, 발밑의 땅의 감각으로 당신의 집중을 요하는 일로 에너지를 다시 향하게 합니다. 당신의 관심과 감정적 에너지를 받지 못한 잡초는 시들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의 수련입니다. 당신의 정원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잡초를 한 번에 뽑아버리는 전투가 아닙니다. 부드럽고 꾸준한 돌봄입니다. 매일 당신의 정원을 거닐며 무엇이 자라는지 알아차리고 무엇에 물을 주고 무엇을 무시할지 선택하십시오. 감사, 인내, 연민의 씨앗을 의도적으로 심고 그 씨앗에 당신의 수련으로 물을 주십시오.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 내면에서 가꾸는 정원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머릿속의 목소리,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며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존재입니다. 낮 동안 도구를 들고 정원을 어슬렁거리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의지력이 있어서 오늘은 긍정적일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마음은 쉽게 지치고 산만해지며 자기 자신과 논쟁합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 아래에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사가 아니라 토양 그 자체입니다. 정원 전체가 그 안에 존재합니다. 이 토양은 지치지 않고 의견이 없으며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능만 있습니다.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심어진 것은 무엇이든 키워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24시간 내내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지만 완전히 중립적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심으면 꽃을 피우고 독초를 심으면 독초를 키웁니다. 우리의 변화 시도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정원사를 이용해 토양의 지시를 외칩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자신감이 넘쳐, 나는 성공했어라고 말하지만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은 몸의 긴장,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과거의 모든 실패와 거절의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나는 자신감 있다고 외칠 때 잠재의식은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 내면의 갈등이 긍정적인 확언을 거짓말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속적인 변화는 결코 강요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정원사가 마침내 도구를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 때 그 조용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문입니다. 의심과 분석, 저항으로 가득 찬 의식이 잠들면 잠재의식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토양은 부드럽고 수용적이 되어 아무런 논쟁 없이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잠이 단지 몸의 휴식이 아닌 이유입니다.
잠은 마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정원을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깊은 지성이 일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진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밤이 가진 힘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인 정원사가 잠든 동안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에 어떻게 직접 말을 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오디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편안한 소리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오디오는 열쇠입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도구로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의식적인 정원사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오디오는 소리의 리듬, 톤, 패턴의 조합을 사용하여 문지기와 같은 의식의 경계를 허물고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는 안전해. 긴장을 풀어도 돼.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아. 이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과정을 통해 의식의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은 고요하고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문지기가 평화롭게 잠들면 두 번째 기능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디오는 새로운 씨앗을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에 직접 전달합니다. 오디오에 짜여진 단어, 문구, 개념들은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의식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잠재의식에 의해 직접 흡수됩니다. 저항 없이, 논쟁 없이 오직 수용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당신 주위에 쌓아올린 프로그래밍, 두려움, 낡은 습관의 모든 층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래된 제한적인 믿음들과 싸우는 대신 그것들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시들게 하고 동시에 명료함, 평온함, 자신감이라는 새롭고 더 나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오디오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몇 가지 원칙이 소리에 짜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항하지 않음입니다. 우리 내면의 갈등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현실과 싸우고 논쟁합니다. 저항은 강력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는 것과 같아서 당신을 지치게 할 뿐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저항하지 않음은 포기가 아니라 싸움을 멈추고 물살과 함께 헤엄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초연함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외부 세계의 특정 결과에 묶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직업을 얻어야만 행복할 거야 와 같은 생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초연함은 외부의 어떤 사건에도 휩쓸리지 않는 당신 내면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내면의 고요입니다. 이것은 저항을 멈추고 초연함을 연습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고요가 아니라 모든 소음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고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명료함입니다. 연못에 물이 휘저어져 흙탕물이 되면 바닥을 볼 수 없지만 물이 고요해지면 진흙이 가라앉고 물은 맑아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휘저어지면 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고요함과 함께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낡고 부서진 것 위에 새로운 것을 쌓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작업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나 전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이야기들은 당신의 뼈나 심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입으라고 해서 입었던 낡고 꽉 끼는 옷일 뿐입니다. 이제 그 옷을 벗을 시간입니다. 오디오를 들은 후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래된 사고방식입니다. 변화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어제는 당신을 분노로 폭발시켰을 상황, 예를 들어 끼어드는 차량이나 동료의 무례한 이메일에 대해 오늘 당신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에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것을 보듯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즉시 파도 자체가 되어 해안으로 부서지는 대신 당신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당신은 공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건과 당신의 반응 사이의 그 틈, 바로 그 공간에 당신의 모든 힘이 존재합니다. 이전에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당신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이었습니다. 꼭두각시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라 줄을 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이 당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밤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은 심오하지만 섬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첫 순간에 당신이 하는 행동은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얻은 평화와 명료함을 하루 종일 이어갈지 아니면 즉시 산산조각 낼지를 결정합니다.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는 것입니다. 그것은 밤새 잘 가꾸어진 아름답고 고요한 정원에 불도저를 몰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혼돈, 요구, 나쁜 소식, 비교, 끝없는 알림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대신 잠에서 깬 후 천몇 분 동안은 그 섬세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보호하십시오. 가만히 누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방 안의 고요함의 질은 어떤지 알아차리십시오. 천천히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나무를, 빛을. 이 간단한 5분의 실천은 밤 동안 가꾼 평화가 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임을 당신의 존재 전체에 알려주는 강력한 다이됩니다. 이것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수련입니다. 수련이라는 단어는 반복과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특히 그럴 때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마음의 깊은 골짜기를 하룻밤 사이에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새로운 곳에 물 한 방울씩을 떨어뜨려 새로운 길, 즉 평온과 힘의 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오디오를 켜자마자 잠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그만큼 안전함을 느끼고 즉시 항복했다는 신호입니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들었고 새로운 씨앗은 여전히 심어졌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경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타나서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밤들의 누적된 효과가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천사들의 합창도 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커피를 내리거나 차로 걸어가다가 당신은 멈춰서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소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당신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끊임없는 배경 불안이 조용해지고 그 자리에 공간과 평온함이 있다는 것을, 그날 당신은 문제에 직면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대신 좋아, 해결책은 뭐지?
라는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마침내 설치를 마치고 당신의 내면 세계의 반영인 당신의 삶도 그에 맞춰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간단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삶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내부에서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잎과 가지와 싸우는 대신 뿌리를 돌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오디오는 도구이자 열쇠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에 직접 말을 걸어 당신 자신의 힘과 평화, 잠재력을 상기시켜주는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허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만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눌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대신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값비싼 강의나 복잡한 아침 루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 역시 수년 동안 제 마음속의 소음과 싸워왔습니다. 결코 조용해지지 않는 목소리,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갚는 생각,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정말 지치지 않으신가요? 매일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기분일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해도 그것은 마치 부러진 다리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느껴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 마음 그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의 근원으로 바로 다가가 당신의 삶 전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면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프로그래밍됩니다. 부모님, 친구, 학교, 사회, 모든 경험, 모든 상처, 모든 성공이 우리 안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그 코드는 버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심이라는 바이러스, 두려움이라는 무한 루프,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죠. 우리는 결과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려 하고 억지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소스 코드는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스템 깊숙이 들어가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외부 세계는 변할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운영체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도전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머릿속에 구축한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마음이 생산적인 마음이라고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 잠 부족을 노력의 증거인 양 자랑하곤 합니다.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하며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알아주길 기대하죠. 우리는 이 끊임없는 내면의 소음을 지성과 혼동하고 혼돈을 복잡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곱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일지 모릅니다. 이 소음은 강력한 마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부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수선한 방은 창의적인 천재가 일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물건에 계속 발이 걸려 넘어지며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감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자신의 집이 안식처가 아닌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곳은 당신이 삶의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그곳이 낡은 생각, 내일에 대한 걱정, 어제에 대한 후회 같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평화를 찾을 곳이 없습니다. 창문도 없는 분비는 방에 갇혀 문은 안에서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명료함을, 기쁨의 순간을 찾으려 하지만 공간이 너무 꽉 차 있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평화도, 명확한 사고도, 진정한 창의력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시끄럽고 분주한 마음에는 남은 공간이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해 현재를 위한 자리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는 이 소음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변함없고 광대하며 고요합니다. 구름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구름은 어둡고 폭풍우를 몰고 오지만 어떤 구름은 가볍고 솜털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구름을 멈추게 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의 의식이 바로 하늘이며 당신의 생각은 구름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구름과 동일시할 때 시작됩니다. 걱정이라는 먹구름을 보고 나는 걱정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그 구름에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그 구름에 올라타 그것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으로 당신을 데려가면 그 구름으로 갈아타고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상상으로 데려가면 또 다른 구름으로 뛰어듭니다. 평생을 이 구름에서 저 구름으로 옮겨다니며 마음속 날씨에 휘둘리다. 결국 당신 자신이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광대하고 평화로우며 고요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음은 그저 날씨일 뿐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안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고 불안 그 자체가 되는 대신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구나 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존재를 인정하되 안으로 초대의 차를 대접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오래전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것을 기계가 아닌 정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관점입니다. 정원은 살아있고 유기적이며 인내와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저마다의 계절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언가가 자라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잡초가 돋아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 본 부정적인 헤드라인, 길에서 낯선 사람이 던진 무례한 말, 갑자기 떠오른 잊혀진 기억, 건강이나 일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당신의 정원에 어떤 씨앗이 떨어질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씨앗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 세계 전체를 통제하려다 기진맥진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씨앗이 그곳에 심어졌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가꾸는 기술입니다. 질투나 분노, 불안감 같은 잡초가 나타났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잡초에 당신의 주의라는 물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집중이라는 햇빛과 감정적 에너지라는 비료를 주시겠습니까? 밤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 잡초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키우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 잡초가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당신 정원의 한 구석을 차지한 거대한 가시덤불이 되고 당신은 왜 당신의 마음이 이토록 불쾌한 장소가 되었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잡초를 알아차립니다. 아, 질투라는 잡초가 있구나. 하지만 그저 내버려 둡니다. 물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키우고 싶은 꽃들에게로 주의를 돌립니다. 당신의 호흡으로, 발밑의 땅의 감각으로 당신의 집중을 요하는 일로 에너지를 다시 향하게 합니다. 당신의 관심과 감정적 에너지를 받지 못한 잡초는 시들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의 수련입니다. 당신의 정원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잡초를 한 번에 뽑아버리는 전투가 아닙니다. 부드럽고 꾸준한 돌봄입니다. 매일 당신의 정원을 거닐며 무엇이 자라는지 알아차리고 무엇에 물을 주고 무엇을 무시할지 선택하십시오. 감사, 인내, 연민의 씨앗을 의도적으로 심고 그 씨앗에 당신의 수련으로 물을 주십시오.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 내면에서 가꾸는 정원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머릿속의 목소리,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며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존재입니다. 낮 동안 도구를 들고 정원을 어슬렁거리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의지력이 있어서 오늘은 긍정적일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마음은 쉽게 지치고 산만해지며 자기 자신과 논쟁합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 아래에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사가 아니라 토양 그 자체입니다. 정원 전체가 그 안에 존재합니다. 이 토양은 지치지 않고 의견이 없으며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능만 있습니다.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심어진 것은 무엇이든 키워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24시간 내내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부분이지만 완전히 중립적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심으면 꽃을 피우고 독초를 심으면 독초를 키웁니다. 우리의 변화 시도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정원사를 이용해 토양의 지시를 외칩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자신감이 넘쳐, 나는 성공했어라고 말하지만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은 몸의 긴장,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과거의 모든 실패와 거절의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나는 자신감 있다고 외칠 때 잠재의식은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 내면의 갈등이 긍정적인 확언을 거짓말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속적인 변화는 결코 강요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정원사가 마침내 도구를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 때 그 조용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문입니다. 의심과 분석, 저항으로 가득 찬 의식이 잠들면 잠재의식으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토양은 부드럽고 수용적이 되어 아무런 논쟁 없이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잠이 단지 몸의 휴식이 아닌 이유입니다. 잠은 마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정원을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깊은 지성이 일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진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의 밤이 가진 힘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인 정원사가 잠든 동안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에 어떻게 직접 말을 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오디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편안한 소리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오디오는 열쇠입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도구로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의식적인 정원사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오디오는 소리의 리듬, 톤, 패턴의 조합을 사용하여 문지기와 같은 의식의 경계를 허물고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는 안전해. 긴장을 풀어도 돼.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아. 이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과정을 통해 의식의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은 고요하고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문지기가 평화롭게 잠들면 두 번째 기능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디오는 새로운 씨앗을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에 직접 전달합니다. 오디오에 짜여진 단어, 문구, 개념들은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의식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잠재의식에 의해 직접 흡수됩니다. 저항 없이, 논쟁 없이 오직 수용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당신 주위에 쌓아올린 프로그래밍, 두려움, 낡은 습관의 모든 층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오래된 제한적인 믿음들과 싸우는 대신 그것들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시들게 하고 동시에 명료함, 평온함, 자신감이라는 새롭고 더 나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오디오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몇 가지 원칙이 소리에 짜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저항하지 않음입니다. 우리 내면의 갈등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현실과 싸우고 논쟁합니다. 저항은 강력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는 것과 같아서 당신을 지치게 할 뿐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저항하지 않음은 포기가 아니라 싸움을 멈추고 물살과 함께 헤엄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초연함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외부 세계의 특정 결과에 묶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직업을 얻어야만 행복할 거야 와 같은 생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초연함은 외부의 어떤 사건에도 휩쓸리지 않는 당신 내면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내면의 고요입니다. 이것은 저항을 멈추고 초연함을 연습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고요가 아니라 모든 소음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고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명료함입니다. 연못에 물이 휘저어져 흙탕물이 되면 바닥을 볼 수 없지만 물이 고요해지면 진흙이 가라앉고 물은 맑아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휘저어지면 현실을 명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고요함과 함께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낡고 부서진 것 위에 새로운 것을 쌓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작업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나 전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이야기들은 당신의 뼈나 심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입으라고 해서 입었던 낡고 꽉 끼는 옷일 뿐입니다. 이제 그 옷을 벗을 시간입니다. 오디오를 들은 후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래된 사고방식입니다. 변화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어제는 당신을 분노로 폭발시켰을 상황, 예를 들어 끼어드는 차량이나 동료의 무례한 이메일에 대해 오늘 당신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에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치는 것을 보듯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즉시 파도 자체가 되어 해안으로 부서지는 대신 당신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당신은 공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건과 당신의 반응 사이의 그 틈, 바로 그 공간에 당신의 모든 힘이 존재합니다. 이전에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당신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이었습니다. 꼭두각시처럼요. 하지만 이제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라 줄을 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이 당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밤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은 심오하지만 섬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첫 순간에 당신이 하는 행동은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얻은 평화와 명료함을 하루 종일 이어갈지 아니면 즉시 산산조각 낼지를 결정합니다.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집는 것입니다. 그것은 밤새 잘 가꾸어진 아름답고 고요한 정원에 불도저를 몰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혼돈, 요구, 나쁜 소식, 비교, 끝없는 알림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대신 잠에서 깬 후 천몇 분 동안은 그 섬세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보호하십시오. 가만히 누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방 안의 고요함의 질은 어떤지 알아차리십시오. 천천히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나무를, 빛을. 이 간단한 5분의 실천은 밤 동안 가꾼 평화가 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임을 당신의 존재 전체에 알려주는 강력한 다이됩니다. 이것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수련입니다. 수련이라는 단어는 반복과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특히 그럴 때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마음의 깊은 골짜기를 하룻밤 사이에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새로운 곳에 물 한 방울씩을 떨어뜨려 새로운 길, 즉 평온과 힘의 길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오디오를 켜자마자 잠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이 그만큼 안전함을 느끼고 즉시 항복했다는 신호입니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들었고 새로운 씨앗은 여전히 심어졌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경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타나서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밤들의 누적된 효과가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천사들의 합창도 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커피를 내리거나 차로 걸어가다가 당신은 멈춰서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소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당신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끊임없는 배경 불안이 조용해지고 그 자리에 공간과 평온함이 있다는 것을, 그날 당신은 문제에 직면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대신 좋아, 해결책은 뭐지? 라는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마침내 설치를 마치고 당신의 내면 세계의 반영인 당신의 삶도 그에 맞춰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간단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삶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내부에서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잎과 가지와 싸우는 대신 뿌리를 돌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오디오는 도구이자 열쇠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에 직접 말을 걸어 당신 자신의 힘과 평화, 잠재력을 상기시켜주는 가장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허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만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눌수록 커지기 마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대신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는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값비싼 강의나 복잡한 아침 루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에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이야기보다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 역시 수년 동안 제 마음속의 소음과 싸워왔습니다. 결코 조용해지지 않는 목소리,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갚는 생각,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정말 지치지 않으신가요? 매일 머릿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기분일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해도 그것은 마치 부러진 다리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처럼 느껴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 마음 그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의 근원으로 바로 다가가 당신의 삶 전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면요? 우리는 모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프로그래밍됩니다. 부모님, 친구, 학교, 사회, 모든 경험, 모든 상처, 모든 성공이 우리 안에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문제에 반응하는 태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그 코드는 버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심이라는 바이러스, 두려움이라는 무한 루프,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죠. 우리는 결과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려 하고 억지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소스 코드는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시스템 깊숙이 들어가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외부 세계는 변할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운영체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도전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머릿속에 구축한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마음이 생산적인 마음이라고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 잠 부족을 노력의 증거인 양 자랑하곤 합니다.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하며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알아주길 기대하죠. 우리는 이 끊임없는 내면의 소음을 지성과 혼동하고 혼돈을 복잡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곱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일지 모릅니다. 이 소음은 강력한 마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부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수선한 방은 창의적인 천재가 일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물건에 계속 발이 걸려 넘어지며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감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줄 뿐입니다. 자신의 집이 안식처가 아닌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곳은 당신이 삶의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만약 그곳이 낡은 생각, 내일에 대한 걱정, 어제에 대한 후회 같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평화를 찾을 곳이 없습니다. 창문도 없는 분비는 방에 갇혀 문은 안에서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명료함을, 기쁨의 순간을 찾으려 하지만 공간이 너무 꽉 차 있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평화도, 명확한 사고도, 진정한 창의력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시끄럽고 분주한 마음에는 남은 공간이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해 현재를 위한 자리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는 이 소음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변함없고 광대하며 고요합니다. 구름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구름은 어둡고 폭풍우를 몰고 오지만 어떤 구름은 가볍고 솜털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구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구름을 멈추게 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의 의식이 바로 하늘이며 당신의 생각은 구름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구름과 동일시할 때 시작됩니다. 걱정이라는 먹구름을 보고 나는 걱정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그 구름에 자신을 묶어버립니다. 그 구름에 올라타 그것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으로 당신을 데려가면 그 구름으로 갈아타고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상상으로 데려가면 또 다른 구름으로 뛰어듭니다. 평생을 이 구름에서 저 구름으로 옮겨다니며 마음속 날씨에 휘둘리다. 결국 당신 자신이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광대하고 평화로우며 고요한 하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음은 그저 날씨일 뿐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불안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고 불안 그 자체가 되는 대신
아,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구나 라고 담담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존재를 인정하되 안으로 초대의 차를 대접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